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월 23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뭐 다른 얘기는 없고 하기 때문에 바로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한 오늘 첫 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국내산 3세마 마련 경주. 자, 이 경주는 3번 원더풀 섀도우라든가 5번 콩코드 스포트, 그 다음에 로드 에이스, 매직 글로리, 글로벌 퍼스트. 제가 이 경주도 역시 이제 두 마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번 경부대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단점이 없는 마필은 없죠. 완벽한 마필을 찾기가 진짜 속된 말로 이제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 경부대검도 보면은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누차 얘기하는 그런 경주마로서 가장 좋은 체형, 딱 보면 한눈에 쟤는 발도 잘, 그러니까 주폭이 잘 늘어나고 리듬도 있고, 이 목과 동체의 길이, 상하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한 470에서 80kg대에서 가장 좋은 체형이 나옵니다. 이 경부대검도 딱 보면 그냥 한눈에 잘생겼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체형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일단 좀 몸이 조금 뻣뻣해요. 뭐 목의 어떤 그 길이와 체장의 길이, 상하 밸런스,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뭐랄까 리듬감이 없어요. 리듬감이 없어요. 뭐 어떤 근성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면에서 보면 근성도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이 리듬감이 없으면 빨리 지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거리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런 단거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지금 주행심사에서 보면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민감한데 거기다 성질까지 있기 때문에 막 좀 액션이 조금 가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에치케이트의 어떤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넌지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마필들은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서 한 번은 일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야말로 복병마, 뭐 당장의 어떤 능력보다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반면 반대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바로 이제 외곽에 있는 12번 글로벌 퍼스트입니다. 한 500km에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는데, 주행심사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부상이죠? 예, 인대. 개인 인대가 조금 고장이 났습니다. 뭐 좌상이라 그러는데 뭐 염증이겠죠. 뭐 염증의 일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전에서 이제 조금 무리한 전개를 펼쳤죠. 초반에 막 밀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선행을 나섰다가 가속이 안 났다 그럴까요? 뭐 상대가 좀 빠를 수도 있는 거고, 더 이상은 이제 무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선행을 넘겨주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무뎌졌어요. 14초 7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아프니까 조교를 못했어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조교를 하고 나와야 돼요.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실전에 들어가서 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면 하는 그런 어떤 조교의 패턴, 조교의 강도, 이런 것들을, 조교의 양,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라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평상시보다 뭐가 달라졌나. 어떤 기준을 딱 세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신마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커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상을 한 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뛰었을 때, 그때 쟤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구나, 앞으로 더 어떤 발전을 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딱 기준을 세워두면,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또 훈련의 어떤 컨디션, 양 이런 것들을 좀 조절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글로벌 퍼스트도 보면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가 토요일이요. 토요일 날 한번 습보를 했고 목요일 날 이제 습보를 좀 하는데 마음 놓고 놔주질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세졌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너무 조심스럽게 했어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한번 뛰고 나니까 괜찮네. 뭐 7주 만에 나오긴 했지만 괜찮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체중 체크만 하세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이미 주행심사에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7주 만에 나왔고 아직 완벽하게 어떤 그냥 마음껏 훈련을 한 건 아닙니다. 양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체중이 조금 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뭐 안에서 이제 근력을 보강하는 그런 워킹머신이라든가 산악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체중을 맞춰가지고 주로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했다면 정상 체중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러니까 1경기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글로벌 퍼스트의 컨디션 여하만 딱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간에 체중이라든가 또 윤승할 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하는 2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그래도 이제 한두 번씩 뛰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은 오죠. 그래도 신마들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경주고요. 그 중에 이제 1번 기쁨한입니다. 체가 좀 작습니다. 근데 450kg인데 요즘에 450kg면은 사실 예전에 그 툭섬시대 때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보통 450kg, 60kg 이 정도 되면은 참 이쁘다 이렇게 좀 아담하다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보다 큰 말도 있었지만은 거의 평균 450, 60?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보면은 웬만하면 다 500kg잖아요. 480kg, 90kg 다 그래요. 그래서 450kg가 결코 작은 건 아닌데 좀 요즘에 어떤 그 말들의 체형들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큰 말들이 좀 그만큼 사양 관리가 잘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기쁨아이가 좀 그러니까 하도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좋은 주폭, 그러니까 큼직한 마필들의 주폭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얘의 주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면 사실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작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거 하나 흠이야. 상대적으로 작은 주폭을 갖고 있다는 거 흠이고, 약간 아직 힘이 덜 차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행이 매끄럽지 못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거기에다 1번 게이트에다 안착을 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좋습니다. 발도 밑으로 쓴다든가 근성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경주마로서 이제 이런 좀 어떤 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는 조금 체형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주폭이 작다라는 것 뿐인데 이 경주 자체가 이제 2번, 4번, 7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른 순발력이죠. 8번까지 낄 수도 있고 8번, 9번 이렇게인데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빠른 마필이 2번, 7번, 12번인데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말씀드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선두권하고 그렇게 멀지 않게 전개만 펼쳐준다면은 최단 거리를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는 여기 KN 올드케인이라든가 브레코, 나이징 오크 이런 마필들 또 그레이트 제니도 이제 가능성 잠재력은 있지만 이런 어떤 어린 마필들 중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뛰는 마필, 힘을 덜 쓰는 마필을 찾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그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이 가기 때문에 1번 이제 기쁨하니를 한번 경주에 좀 눈여겨볼 마필
목병마로 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뭐 벼락 4번이죠. 그 다음에 10번 청산영웅, 11번 두손드라이브, 12번 신주류. 이 경주는 그냥 이런 마필들을 지금 부른 이유는 뭐 사실 눈여겨볼 마필이 없어요. 이 마필, 그러니까 인기마권에 있는 마필들 빼고 다른 마필, 원더풀 이케아가 선행 가서 버티는 그림. 근데 그런 어떤 배팅 위주로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원더풀 이케아가 선행을 뭐 쉽게 가더라도 이 마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 마필이 한 번 딱 조상범 기수가 선행 같은가요? 1300, 1400에서인가요?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조상범 기수가 1400m입니다. 근데 라스트가 없어요. 입상을 했어도 그 당시 13초 8이고 나머지를 보세요. 그냥 14초가 넘어가면 뭐 거의 걸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고 이 9번 질주의 바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추천드렸었죠. 그 전인가요? 지난번인가? 그 전인가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뭐 워낙 좀 열심히 한 번인가 뛰어다니긴 했는데 잘 눈에 기억이 없어요. 뭐 워낙 말이 좀 일요일 날인가는 워낙 바빴어요. 뭐 한 700두가 나와서 이제 우랑탕 풍탕 하는 바람에 잘 못 봤고요. 벼랑은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인기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산영웅, 두손드라이브, 신주유 조금 믿기 어려운 마필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이 못 뛰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을 보면 물론 이제 경마는 상대성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주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고 또 벼락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주력과 방어로 가지 않는 이상 세방으로 가가지고는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삼복승식, 삼송승식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기준은 저는 복승식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역시 육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뭐 이제 4번 정문장 요거는 이제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9월 달에 이제 개복수를 했어요. 산통으로 인해서 개복수를 했어요. 근데 개복수를 했다고 해서 좀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뭐 수술하고 나면은 회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항생제든가 이런 약물들이 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조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잘 먹고 조교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면은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뭐랄까 좀 뭐 말의 어떤 능력이 무슨 물론 그 어떤 여파는 있습니다. 여파는 있는데 경주력에 무슨 크게 지장을 미치는 뭐 인대가 늘어났다든가 뭐 구절이 뼈가 튀어나왔다든가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뭐 예전에 그 산통 걸려가지고 잘 뛰는 말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개복술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개복술을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막 광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언제 회복하느냐가 문제죠. 언제 회복하느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기본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수술하고 났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체중이 좀 감소되는 부분인데 얘는 보면은 잘 먹는 것 같아요. 뭐 평상시에 체중을 그냥 그대로 오히려 더 어릴 때보다 좀 불어갖고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크면서 좀 체중이 한 10여 킬로 불어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도 그런 체중을 갖고 나왔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경주는 이제 7번 가천 신세계하고 이제 11번 모나포리스트 이 두 마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번 이 과천신세계 같은 경우는 주행이 잘 안 되죠. 주행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그 경부대검 말씀을 드렸을 때 얘도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어떤 체형이나 몸의 놀림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성이나 이런 것들인데 얘는 조금 고집이 세요. 상대적으로 고집이 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뛰는 걸 보면은 지난 11월 달에 뛴 그 3차 올 때 보면은 이거 뭐 만만치 않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그냥 기복은 좀 보이지만 어떤 때는 16초도 뛰고 어떤 때는 뭐 17초도 뛰고 막 이러는데 조금 뻣뻣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얘가 조교를 제대로 못해요. 막 조금 숙보하려고 그러면 가다 픽픽 서버리고 뭐 좀 딴 데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성격도 좀 반항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반항하는 성격에서 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직된 몸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뛰기 싫은 거예요. 뛰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 지금 이혁 기수가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성격 있지 않습니까? 반항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뛰는데 집중을 하면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그런 마필들은 크게 대성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해도 이런 뭐 5군, 4군까지는 4군 그런 데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V키는 지난번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11번 문학 포리스트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시 못할 마필입니다. 이렇게 좀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말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 그 다음에 좀 리듬감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리듬감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걸 뭐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 11번 문학 포리스트가 자꾸 이번에는 컨디션이 무척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포리스트 캠프의 활동이 약간 뭐랄까요? 조금 생각보다는 그때 한참 포리스트 캠프가 막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마들이 나왔을 때는 뭐 조금 뭐 이렇게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조금 뛰는 마필은 뛰고 아닌 것, 그러니까 좀 분명히 갈라지지 않나 싶어요. 등치는 좋기 때문에. 등치가 좋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되는데 제가 이 50조 마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인가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모낙 포리스트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경주에서 지금 정문장이 선행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박우른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복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라스트에 조금 무너지더라도 쉽게 선행을 갔을 때는 무시 못한다. 뭐 이런 뜻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외곽에 이제 11번 포리스트 캠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4번, 11번 이런 순서로 갈 거야.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DMR들이 지금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머릿속에 이 정문장의 어떤 선행력 요것 때문에 아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개복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뭐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1번 문학 포리스트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조금 생각보다는 덩치에 비해서 풀빵들이 좀 많이 있다. 이 포리스트 캠프의 활동들이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특별히 좋아진 말은 없네요. 특별히 좋아진 말은 없고 뭐 조교 내용이 뭐 5번 블랙 루키라든가 6번 니마커블 뭐 중추부사 10번이죠. 이런 마필들 조교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이 스마트 아이인데
조금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안쪽에 있는 2번 성실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난번 그 이전에 어떤 기수 김기배 기수가 주로 타왔죠. 그런데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김기배 기수가 조교를 할 때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똑바로 뛰고 있는지 어쪽 발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뛰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전에서 3착만 3번이요? 3착만 3번인가? 예, 2착 3번이요? 2착만 3번 오고 3착 한 번 왔네요. 그 다음에 좀 4착, 5착 뭐 이렇게 왔나요?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한쪽 발을 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 성실머니가 몇 번? 9번을 뛰었어요. 9번을 뛰기 이전에 8번을 뛰었을 때 하고 지난번 한 번 하고 그러니까 1대 8이에요. 한 번 하고 8번 뛰었을 때를 딱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왜 조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김기배 기수가 탔을 때는 안으로 기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말만 놓고 왔을 땐 그렇다는 게 그걸 그러니까 조교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직접 해가지고 직접 실전을 탔어요. 똑바로 뛰잖아요. 똑바로 뛰게 했고 뭐 그런 어떤 기술술 차이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말을 똑바로 뛰게 했을 때와 못했을 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요. 똑바로 뛰었어요. 루미너스 킨인가요? 김홍민 기수의 뭐 심상정 조교수의 200승이라고 그때 아나운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뭐 제가 몇 마리인지 쉬어볼지는 않았지만 4-5마리가 있었어요. 루미너스 킨이 막 뛰어오르는데 뒤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 못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해서는 못 올라오지 그랬는데 펜스 쪽에서 바깥으로 살짝 나오죠. 가운데쯤으로 나와요. 발을 바꿔가지고 나옵니다. 왼쪽 채측을 써서. 그리고 발이 꾸역꾸역 힘이 있으니까 올라와요. 2착으로 옵니다. 간신히 오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조우의 성과고 또 기승술이 더해졌기 때문에 입상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마피로 오늘 말씀을 드린 얘기는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하루인가요? 하루인가 조교했던 하루인가? 예, 토요일날 하루. 월요일날도 했었네요. 월요일날도. 또 이렇게 또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제 또 조교도 안 보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워낙 그 월요일날도 월요일날 바쁘지도 않았는데. 일요일, 월요일. 예, 맞습니다. 예, 일요일날 제가 딴 걸 보고 뛰어다닌 걸로 다른 마피를 보고 그랬는데 속보 구보만 탔어요. 근데 속보 구보만 탄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다른 걸 속보라고 보고 착각을 해서 지금 조교표를 좀 본 거고 확인한 거고요. 왜냐하면 문세영 기수의 성향이라면 월요일날 숙보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특히 목요일날도 가볍게 놔주긴 했는데 이 관리사가 있어요. 조교 승인자가 했는데 도로 전에 기수가 조교했을 때처럼 다시 그런 버릇을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말이 조금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마필의 어떤 질병을 주중에 보질 않습니다. 제가 조교 딱 끝날 때까지 쳐다보질 않습니다. 약간 파행기가 조금 심해졌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조교를
습부를 안 한 이유가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의 파행기를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요 말씀을 드리려고 좀 얘기를 좀 성슬머니를 이경주에서 좀 고른 이유가 되겠고요. 꼭 굳이 제가 뭐 어떤 그 경주에서 어떤 그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잠재력 있는 마필이 아니라 이렇게 인기마도 뭔가 좀 변화를 보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그래서 성실머니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런 경주는 위험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은성마루처럼 막 너무 인상적으로 뛰었어요. 약간 고개 높은 거 빼놓고는 말이 씩씩거리면서 라스트에도 또 뛰지 않습니까? 안으로 선행 두마피를 뒤에 들어가서 또 막 좀 기억이 안 나나 왜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막 모래를 맞았음에도 이제 자세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또 직선에서 또 탄력을 내는 거. 조금 자세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여러분들 자세가 높아지는 이유는 제가 아까 토요일자에서인가요? 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또 자꾸 뛰어서 이제 그 심폐기능을 좀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직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가 보면 지금 뭐 약간 높은 그런 게 조금 보이긴 하지만은 근성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1200m에서 여기 부스터 로켓이라든가 뭐 컴플리트 스타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조금 다 그럴까요? 좋은 성적을 그러니까 기록을 갖고 있어요. 좋은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빼고 공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두 마필이 배당이 없어요. 근데 두 마필을 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컨디션이 나쁘거나 뭐 물론 굳이 흠을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컴플리트 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뻣뻣한 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지막에 결정타가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그런 것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미 알고 있고 고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결정력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번 부스터 로켓이라든가 11번 이 컴플리트 스타를 빼고 공략한다? 근데 인기마요. 뺄 수가 없죠.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뛰기 전이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틈새를 비집고 좀 나올 수 있는 마필 은성마루 같은 경우는 1200을 안 뛰어봤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는 거고 뛰어본 마필 중에서는 7번 크레이지 탱고입니다. 크레이지 탱고. 얘는 1200에서는 뭐 발굴의 실력입니다. 물론 가끔 기복을 보면 너무 끌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1300, 1400, 그러니까 1200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그 1200이 뭐냐면 조금 끄는 걸 갖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끌어서 선행 같지 않았나요? 선행 가려고 했다 못 갔나요?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선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선행 뒤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선행을 가려고 힘을 다 썼어. 근데 얘 성격 자체가 막 초반에 끌고 가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냥 초반에 끈다고 해서 뛴다고 해서 막 놔줘버리면 라스트가 없어요. 그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그렇죠. 예? 1300, 140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300, 1400에서 거리는 긴데 내가 100m만 힘을 쓰고 가야 되는데 150m, 200m 힘을 쓰고 갔다고 가정을 해. 근데 거리는 더 길어. 100m가 더 남았어. 200m가 더 남았어. 그럼 어때요? 더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딱 1200m에서 최적의 전개를 끌어내주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성격이 좀 얘도 칼칼해요. 그래서 보면 항상 눈에 띄어요. 딱 벌써 삐까뻔쩍 하거든요. 뛰려고 하고 또 등치가 있기 때문에 등치가 있나요? 예, 등치가 있기 때문에 주폭은 시원시원하지 뛰려고 하니까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해버리면은 초반에 힘만 쓰고 라스트에서는 뭐 힘을 못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경주는 뭐 많이 있습니다. 베스트야라든가 제이트로스요. 뭐 이런 것도 보면 일단 은성마루랑 거의 뭐 그
보죠? 한 두 주 차이? 12월 달 들어서 뛰었는데 기록 차이가 조금 좀 나요. 그다음에 다이아파켓도 지난번에 조금 너무 약했어요. 어제 뛰었 엘리트를 준가요? 그 마필이랑 같이 뛰어서 이겼고, 내심 욕심은 이 영웅담화가 생기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뭐 지금 두 번인가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경주 자체가 그렇게 뭐 약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드리게 되네. 결국 이 영웅대마도 딱 1200, 1300이야. 1300 조금 느린 페이스. 1200은 얘한테는 빠르면 안 되죠. 일단 순발력이 없으니까. 1300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1200도 입상한 경험을 갖고 있죠. 날라오기만 했나요? 1300에서 입상했고, 예, 1200에서, 예, 9월 달에, 이거 뭐 그때는 무관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복귀하면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1200에서도 날라오더라고요. 임다빈 기수가 오히려 더 나아요. 요즘에는 장철 기수보다 임다빈 기수가 조금 더 말을 좀 잘 안다 그럴까요? 많이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말을 조교를 계속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물론 뭐 장철 기수도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예, 이번에는 영웅대마를 아마 임다빈 기수가 한 번도 안 타본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냥 계속 관리사가 좀 조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경주는 크레이지 탱고가 조금 더 차분한 전개면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군에선 4군입니다. 전정사금 2번이죠. KM매직, 5번 영광의 미소, 6번 일격필살, 외곽의 10번 빅레드. 근데 이 경주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선행마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1200에 좀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5번, 8번, 9번, 10번이네요. 5번, 8번, 9번, 10번. 그렇게 뭐 선행이 빠르다라는 마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순발력들이 좋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3번 KM 매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이 KM 매직이 한 480km 나가는데 역시 껍데기는 정말 삼삼합니다. 정말 삼삼한데, 아까 이제 제가 그 100m, 200m 들으면은 못 뛰는 마필이 있어요. 얘도 보면 지금 1400에서 3착 1분 27초 9에 3착 12% 문세영 기수가 1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또 3착 이렇게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입상은 못했어요. 1400에서 입상을 못했어요. 1300도 입상을 못한 걸로 1300 뛰어봤나요? 1300을 이마필이 뛰어봤던가요? 예, 1300은 안 뛰고 데뷔전 때 1200을 뛰고 나머지는 1200, 1400입니다. 근데 1400에서는 입상을 한 적이 없어요. 2차 왔나? 2차 1400에서 3착, 3착 두 번 오고 8착, 13착. 그 다음에 이전 경주에서 이제 13착, 3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뭐 안말이고 4살짜리 아직 경주 경험이 뭐 8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마피의 능력이 거기다까지 딱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뛰는 걸 보고 또 그다음에 이 18초 조교가 그동안 뭐 조교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먹이기로는 뭐 그냥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마방이고, 근데 조교 잘하고, 제가 말씀드린 훈련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좀 조교 좀 한다는 뭐 전담 기수가 이제 조교를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1400에서는 못 뛴다? 입상이 안 된다? 못 뛴다라고 하면 안 되지. 입상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야말로 또 기준을 일단은 세울 수가 있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400에 이런 마필들이 딱 나왔을 때는 1300 나오면 좀 아리까리해요. 예, 1300 나오면 이게 1400 같으면 그냥 좀 어떻게 하고 좀 할 텐데 딱 1200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200에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고기다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전정사금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미소 10주 만에 나오고, 이 일격필살이 조교 내용은 좋은데 컨디션은 그렇게 예전에 입상했을 때처럼 시원시원한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조교는 했어. 컨디션은 조금 부족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100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100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완벽한데 뭐 입상이 될 텐데, 근데 한 20% 부족한데 기술을 뭘로 기술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멸로 기술을 안착을 시켜놨어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마필은 이제 화이트 코멧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뭐 임다빈 기수가 타보긴 했습니다만 장추열 기수가 주로 탔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장추열 기수가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전주인가요? 전주에 장추열 기수가 조교를 안 하네요. 뭐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 또 조교를 다시 하더라고요. 역시 뭐 믿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얘기했던 대로 같고, 일단 이 화이트 코멧을 보면 기대치를 높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조금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이 화이트 코멧이나 조금 이따 나오는 마필이나 참 체형이 좋잖아요. 500kg 나가는데 거기다가 뭐 어디 생김새 이렇게 그 밸런스를 보면 나쁘지도 않아요. 뭐 월등히 뭐 이렇게 뭐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매번 그거밖에 못 와요. 뭐가 문제라 그랬죠?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전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임다빈 기수가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장추열 기수도 못한 걸 갖다가 임다빈 기수 캐리어가 틀린데, 근데 임다빈 기수가 요즘에 보면은 뭐 알찬누리라든가 조금 지나갔나요? 알찬누리라든가 이런 마필들 보면은 분명히 아마 어떤 기대치를 정호익 조기사가 좀 기대치를 갖고 이런 주문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하겠고, 또 이마필도 워낙 좀 나대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좀 칼칼해서 나대는 성격이라 동반 스포를 잘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이번에 또 그것까지 해놨더라고요. 조금 더 제 눈에 좀 현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기수가 안착을 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화이트 코멧 쪽에 다시 이마필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금만 좀 차분하게 타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매번 아쉬움이 남아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화이트 코멧을 좀 주의하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공연산 4곤입니다. 이 경주는 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경주예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경주인데, 뭐 참 좋은 친구, 조이브라더, 뭐 천비성, 뭐 울트라킹, 뭐 럭키월드, 뭐 많이 있죠. 베스트탑, 승분전이고, 뭐 그런다고 제 스탑에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조금 상대들이 조금 뭐 그동안 뛴 걸 보면 이것도 한 번에 퍽 뛴 게 아니고 그냥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주에서는 참 이현정 기수 참 대단하죠. 예. 뭐 가끔 보면 조금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조교사의 어떤 지시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렇게 서두를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 9번 위너블러를 경주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천비성이라든가 뭐 조이브라더스라든가 뭐 이런 조이브라더라든가 이런 마필에게 졌어요. 졌는데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아주 다른 이유입니다. 경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 이 마필이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주로 해왔어요. 장추열 기수가 여기 못합니까? 안 타는데요. 뭐 저는
방송은 집에서 하지만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전적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질병이라든가 조교 내용이라든가 제가 직접 조교 임료를 했지만 그래도 또 한눈에 보는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가본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입관인데 장추열 기수가 타던 마필 장추열 기수겠지 이렇게 보면서도 당연히 그냥 장추열 기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뭐 끝나고 마감이 끝나고 인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김태훈 기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김태훈 기수 얘가 김태훈 기수 이 말을 김태훈 기수가 탔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 경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큐피드 미션이 들어왔죠. 근데 위너 브라운이 그 25조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 뭐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2군 경주였었는데 당연히 1400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큐피드 미션이 입상을 하고 나서야 1200인 줄 알았어요. 왜 기록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그리고 또 큐피드 미션이 입상을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뭐 저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막 좀 쫓긴다 그럴까요? 이 예상하는 시간이 좀 쫓기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빨리 이제 방송을 하면서 발견을 하면은 좋은데 한번 그렇게 머릿속에 박히면 그냥 뭐 당연히 1400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저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여러분들이 뭐 저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잘못된 건 뭐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경주는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지금까지 웬만해서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는 그냥 경주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참 좋은 친구 조이브라도 천비성 빼고 여러분들이 뭐 배팅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저도 못 빼고 얘네들이 뭐 지금 멀로 기수, 문세영 기수, 이현종 기수 이런 기수들이 안착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거지로 만들려면 뭐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적중률은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상군입니다. 좀 막 욕심 같아서는 뭐 여러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마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이팅 히어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화이트 코멧입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이게 똑같다? 비슷해요. 거의 90% 이상이 얘랑 걔랑 똑같아요. 이 마필은 제가 이제 데뷔전 때 그 박태종 기수 1300인가요? 1400에서 입상했을 때 늑발했었죠. 늑발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 2번인가요? 2번인가 3번인가 볼까요? 2번이네요. 2번에서 왜 몰고 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민호 기수 12조 마방이 부민호 기수가 최근에 가면서 1월달부터인가요? 11월달부터인가 가면서 정말 많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말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좀 저도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과연 기수가 가면서 조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 수장이 있는데 기수가 갔다고 해서 사양관리가 달라질 건 아니죠. 기수가 사양관리를 뭐 진두지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이제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조교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안 했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 안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뭐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마찬가지죠. 부민호 기수가 가든 뭐 있든 없든 간에 말이 아팠던 건 사실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그러니까 부민호 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은 조교가 좀 이렇게 마음 놓고, 근데 부민호가 기수가 가면서 마음 놓고 조교 좀 세져요. 그렇다고 해서 부민호 기수가 금화방에 있는 말을 다 타는 건 아니지만 좀 같이 3마리씩 2마리씩 막 동반 습보를 한다든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한 말만 안 들어왔죠. 브레인 스피더, 브레인 스피더하고 이거하고 이 파이팅 히어로하고 이 두 마필 추천드렸어요. 근데 제가 논소켓이나 이런 마필들은 말씀을 저거죠. 디터미네이션 이런 마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하여튼간 추천한 것도, 근데 그 당시엔 브레인 스피드는 제가 체중이 한 20kg 정도, 최소한 10에서 15kg는 빠져야 된다 그랬는데 몇 킬로 빠졌죠? 6kg인가? 이렇게 빠져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파이팅 히어로도 제가 그런 말씀을, 2번 게이트인데 부민호 기수가 이제 처음 가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무 어떤 하자가 없으면, 그 하자라기보다는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습성대로 여태까지 타오던 그런 기승 스타일로 탈 수가 있지만, 이 마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대준 기수가 데뷔전 때 딸 때 늑발해가지고 뒤에서 힘한 배를 했어요. 그와 같은 전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몰고 가더라고요. 자리 좋은 데 잡았어요. 그리고 조금 크림이 늦어서 그동안 몰고 온 거를 만회할 수 있는 힘한 배를 했어요. 그런데도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꾸역꾸역 뛴 거죠. 등치가 있으니까. 화이트 코멧도 똑같은 그런 같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이제 리듬을 좀 안 하는 그런 편인데, 근데 등치가 둘 다 500kg 나가지 않습니까? 500kg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형인데,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조금 무리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조금 초반에 무리한 걸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힘한 배를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다가 얘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덩치 450kg짜리하고 500kg짜리하고, 그럼 넌 힘으로라도 올라올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도 선입견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경주는 이제 그 8번 승부사를 포인트는 파이팅 히어로는 제 그냥 넋두리고, 이 8번 승부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원평가속인가요? 그 같은 시기에 그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 그래서 하나는 토요일날 나오고 하나는 일요일날 나왔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나왔던가, 하여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둘이 나왔는데, 제가 이 승부사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주행 심사를 아주 1분 3초 때 받았어요. 그리고 데뷔전에 여기 있네요. 1000m에서 우승을 하고 59초 6에, 그 다음에 1200에, 그 다음에 1300에서 18초 8.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척 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 승부사가 알찬, 이게 화이트 코멧하고 동반 스포했나요? 화이트 코멧이 4번, 이게 화이트 코멧하고 동반 스포했네요. 이 승부사가 목요일날 동반 스포를 했는데, 그거 중요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그 조교 동영상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그 화이트 코멧을 이겨요. 이깁니다. 마지막에 이기는데, 저도 고민이 되죠. 무슨 고민이냐면, 제가 데뷔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이 마필은 뛰는 마필입니다. 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18조를 때를 뛰고, 지난번에 그 더블 엣지한테 지고, 그다음에 그게 뭐죠? 아스펜 태양인가요? 아스펜 태양이랑 맞짱 까는 과정에서 샷코너를 돌면서 분명히 머리 정도, 목 정도 앞섰어요. 직선에 들어서면서. 근데 다시 져요. 또 뒤에서 온, 그 바로 뒤에서 아스펜 태양이랑 옥신각신했고, 그 바로 뒤에서 안쪽 펜스 타고 온 더블 엣지에게 결국엔 져요. 그래서 3차 오르죠.
그 말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 마필입니다. 근데 이겨야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뭐 그거 조금 무리했다고? 그게 무리한 거, 그렇게 무리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이전에 1000m, 데뷔전 때 1000m를 뛸 때는 아,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달라졌는데 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거리가 1400m예요. 선행 쉽게 갑니다. 쉽게? 쉽게는 아니더라도 갑니다. 뭐 어렵게 가든 쉽게 가든 가는데, 지금 얘를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뭐 1번, 2번, 그 다음에 외곽에서는 9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얘보다 빠르진 않지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한 마리가 와서 압박을 하는 거랑 여러 마리가 와서 막 압박을 하는 거랑 그게 좀 틀리거든요. 뭐 크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사람 심리예요, 심리. 말에 어떤 데미지가 오는 게 아니라 기수 심리가 어휴, 나를 덮칠 말이 이렇게 가까이 많구나. 한 마리 있으면 너쯤이야 내가 라스트에서 한번 맞짱 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 여러 마리면 쟤는 뭐고 얘는 뭐고 막 그냥 기수 머릿속이 복잡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얘가 뛴 그런 걸음을 보면 아직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왜 거기서 그런 맞짱을 까는 중에서도 뭐 착차는 크지 않더라도 질까? 요거를 좀 숙제로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지는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도 지금 1400에서 라스트가 13초 6이에요. 그 전에 이제 1200m에서 13초 4, 1300에서 13초 3. 이건 전체적인 기록이 이제 뭐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전에 이제 두 번째 경주에서 보면은 이 벤칼 프린세스한테 져요. 뭐 컴플리트 밸리야 뭐 부산 가서도 이제 선행 가서 이겼으니까는 뭐 예외를 하고, 근데 뒤에서 온 벤칼 프린세스에게 졌어요. 그때 뭐 두 번째 경주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뭔가 얘가 아직 뭐 힘이 안 찼다라고밖에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갑자기 뭐 힘이 꽉 들어찰 일은 없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숙제가 될 겁니다.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승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하는 10경주인데, 이 경주는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 굳이 한다면 4번 신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세요. 힘한 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마필 라츠에서 걸음이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이 전적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답을 한번 보면 정정희 기수, 박현우 기수 다 앞에 가려고 했어요. 앞에 갔고 앞에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눈에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냥 유출을 할 뿐이에요. 어떤 그런 말의 목의 놀림이라든가 고삐의 뭐라 그러죠? 주먹의 위치라든가 고삐의 텐션? 네, 텐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제가 지금 얼만큼 제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정도지 얼만큼 하는지는 그건 모르죠. 내가 타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말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힘으로 지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110이라는 걸 땡겼는지 100이라는 똑같은 힘을 갖고 제어를 해줬는지, 땡겼다 그러면 안 돼. 제어를 해줬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 제어를 하는 힘이 얼만큼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마필의 힘을 지금 너 지금 110으로 뛰면 안 돼. 100으로 뛰어야 돼. 내가 100이라는 힘을 거기다 10을 더 주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저 정도의 말의
목의 리듬이라든가 고삐의 텐션이라든가 주먹의 위치라든가 기수의 어떤 기승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 지금 150으로 땡기고 있거나 100으로 제어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는 거죠. 예. 아까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원더풀 타이쿤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도 보면 이철경 기수 보세요. 기수 중심이 뒤에 가 있잖아요. 발이 앞으로 가 있으면 중심이 뒤로 가 있는 겁니다. 원래 또 딴 얘기인데 이 기수의 그 무릎의 위치보다 이 발 앞꿈치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승 자세는 뒤로 가 있어야 돼요. 발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엉덩이랑 일직선이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의 기술은 안 그러더라고요. 다 앞으로 뻗고 타는데, 그러니까 일자로 타죠. 거의 보면 일자인데 아닌 기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토니오 기수나 멀로 기수의 어떤 그 발의 위치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지? 이렇게 되죠. 이게 발 뒤꿈치라면 이렇게 무릎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발의 어떤 모양이 발이 이렇게 뒤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뛸 때마다 무릎이 왔다 갔다 앞으로 하면서 붙여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의 어깨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행 중에 무릎을 띄워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스타트 출발 딱 하면 기술 무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죠. 빨리 가고 싶은 기술은 무릎을 붙여요. 왜? 미니까. 무릎으로 어깨를 밀어주는 거거든요. 같이 리듬을 맞춰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때도 보면 굳이 무릎이 아니라 발을 앞으로 뻗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발 뒤꿈치가 항상, 발 앞꿈치가 무릎보다 나와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승마나 어느 자세나 똑같아요. 기승 자세는. 여러분들 기마 자세 아시죠? 태권도 기마 자세 아시죠? 태권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 무릎보다 이 발 앞꿈치가, 발 앞꿈치라 그러나요? 발코가 엄지발가락이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마는 발 뒤꿈치와 엉덩이와 어깨선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엉덩이하고 뒤꿈치하고 이렇게 약간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일었을 때마다 말이 한 걸음 갈 때마다 이렇게 무릎으로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랬을 때 보면은 제어하는 게 쉬워요. 말한테 제어하는 게 내가 이렇게 자세가 앞으로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누르기가 쉬운데, 발이 앞꿈치가 앞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으로 당겨야 돼요. 그냥 힘으로 어깨로 당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수의 주먹은 올라가 있죠. 말의 그 기꼬라 그러죠. 목에 붙어 있질 않고 올라가요. 그리고 어깨로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장은 앞으로 밀리고 사람은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장이 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발 뒤꿈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주먹으로 눌러주면 안장이 안 돌아가요. 웬만큼 이렇게 허술하게 짖지 않는 상은 아무리 당겨도 당기는데 손모가지로만 당기는데, 손하고 이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당기는데 그게 돌아갈 리가 있어요. 거기로만 갖고. 안장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의 열매도 보면 김동수 기수가 지난번에 거의 뭐 좀 많이, 그러니까 말이 100으로 뛰고 있는데 120을 제어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모래도 맞고 앞에 2마리 가고 그 뒤에 2마리인가요? 이렇게 선이 2단 정도에서 두 번째 선에 서서 딱 갔는데, 이전에 보면은 뭐 그냥 앞에만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1700에서 그런 탄력을 낸다라는 거 보면 기본 능력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오늘 꼭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식의 전개가 있어야만이 얘는 입상을 할 수 있다. 여기 나머지 마필은 제가 드릴 말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마필도 없고, 뭐 아침에 함성이요 430km짜리 2000m에서 뛰었다고 해서 이거 뭐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큐피드베이 이번에는 은어축제 스피드벨에게 압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은어책지와 그 스피드벨이 7번, 11번에 있어요. 얘가 9번, 10번이요? 10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선행 가느냐예요. 지난번처럼 이제
앞쪽 바깥쪽에서 왔는데 얘를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간다고 치자고요. 선행을 간다고 치는데 어디서 가느냐, 이 코너에 1코너에서 빨리 가느냐, 이 코너에서 가느냐, 아니면 그 건너가서 가느냐, 그러면 힘쓰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드웨이도 뭐 지난번에 뭐 이기기는 이겼습니다만은 얼마나 초반에 스피드를 냈냐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라스트에서 기탄력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게 거의 1코나 중반? 초반에서부터 중반 넘어가는 데까지 제가 힘쓴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러고도 라스트에서 또 탄력을 냈다는 거 보면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뭐 이경주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공략을 권하거나 또 뭐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2000m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흥행 질주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나요? 금화이큼이 이경주 선행이 누구죠? 선행이 흑전사와 아이언삭스, 아이언삭스가 가겠네요. 그 다음에가 태페션도 이게 선행만가요? 기억이 나요? 빠르네요. 예, 빠르고. 근데 이경주는 이제 그 3번 아이언삭스와 5번 브리가디얼 제너럴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12번 샵노커 이게 9살짜리예요. 근데 컨디션은 제가 이제 그 이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 발 바꾸면 입상을 좀 조금 낮게 탄력이 실전에도 덜 나왔고. 근데 이게 4살, 5살 때의 그런 컨디션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막상 9살이면 실전에 들어가면 근데 지난번에 그랑프리에서 문시영 기수가 끌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컨디션 좋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인데 그래도 8살짜리인데 언제 그랬죠. 이 9살이 되면서도 지금 컨디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지금 여태까지 뛴 걸 보면 얘가 제일 센 데만 뛰어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흑전사인데 공백기. 제가 봤을 땐 컨디션 그렇게 100% 아니에요. 100% 아니고. 그 다음에 흥행줄주는 컨디션이 좋고, 크리어감 이게 조금 컨디션이 제가 매번 나오면 정말 안말치고는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 칭찬을 했는데 지난번에 좀 오는 게 간신히 왔죠. 너무 간신히 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0m에서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1군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안말이기 때문에 한계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미노굴도 그렇게 됐고 문학타이거 샴노코 태풍 남는 게 이제 아이언삭스하고 브리가디얼 제너리입니다. 5번, 3번, 5번인데 제가 그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그랬고 1800에서 입상할 때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그랬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그랬던가요? 하여튼간 그 두 번은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마필 뭐 있냐? 예, 그동안 선행으로만 간 건데 선행 가가지고 얼마 나치에서 얼마 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왜 그래서 덧붙인 게 이제 뭐예요? 지금 김동수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 어렵게 그건 어렵게 갔죠. 어렵게 갔던가요? 못 갔던가요? 하여튼간 늦었던 것 같아요. 김동수 기수가 예, 어차피 가긴 갔네요. 근데 좀 초반에 무리해서를 갔죠. 안토니오 기수는 지난번 선행을 갔는데 얘도 좀 무리해서를 갔고 근데 하나는 얘의 능력을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세영 기수나 김동수 기수나 탔을 때 그런 보여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마방이 다 선행마죠. 예.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예 없지 않고 조금만 힘이 차기 시작을 하면 그냥 다 선행이야. 딕시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프린세스 하우스 얘까지 전부 선행인데 제가 볼 땐 임마필 지금 그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죠. 윤태혁 기수네요.
아, 그게 윤태혁 기수였었어요? 윤태혁,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이제 문시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조교를 했는데 매번 그 상태예요. 뭐 좋아진 거 없어요. 그렇다고 월등히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문세영 기수나 김종수 기수가 탔을 때 그때랑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선행 간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000m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2000m. 그래서 뭐 제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5번 브리가디얼 제너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그 뭐 재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뭐 그 굵직굵직한 그런 데만 뛰어다니고 뭐 부산도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부산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마피를 지금 보면요. 여지껏 입상은 했어도 제가 그때 짱콩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거죠. 짱콩. 예, 이전에 송재철 기수가 입상할 때 52kg 달고 8월달 말고 6월달인가요? 6월달인가? 2차 올 때인데 예, 짱콩이랑 2차 와 짱콩이랑 짱콩이 3차 오고 뭐랑 올 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탄 적이 없습니다. 예. 제대로 전개한 적이 없어요. 얘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전개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진짜 그야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분민호 기수가 지금 보면 디터미네이션 같은 경우도 두 번 다 입상했을 때 선행 외곽으로 또 가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르마필은 안 해요. 이르마필은 브리가디얼 제너럴은 모래 맞아도 상관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취입이에요. 막강한 취입력을 갖고 있어요. 그 그랑프리에서인가요? 범현이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예, 최범현 기수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포기를 하고 탔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가만히 붙들고 나 죽었네 그러고 있으니까 얘가 장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송재철 기수나 다른 기수는 보면 건너편에 무빙을 해서 앞에 붙어가지고 버텨내는 그림이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이마필의 어떤 장점을 살려내려면 그냥 딱 하나요. 그냥 슈입이 딱 맞는데 이 경주 자체가 지금 보면 슈퍼삭스라든가 크리어검 얘는 뭐 샵노커는 나이백이고 딱 지금 막강한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브리가디얼 제너럴밖에 없는데 부민호 기수가 무빙을 할까? 무빙에서 또 버텨내는 그런 작전이면 작전을 펼칠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노파심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민호 기수가 바닥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바닥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2000m인데 바닥에 있으면 어때요? 앞에서 뭐 아이언섹스가 선행을 가면 그거 얼마나 도망가겠냐고요. 뒤에서 붙잡고 있으면 그냥 딱 붙잡고 있으면 어차피 이 경주는 4코 나오면 다 뭉치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요. 근데 그걸 중간에 무빙을 해가지고 힘 다 빼버리면은 안 되겠죠. 예. 이상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셋째 주, 셋째 주 1월 22일과 23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오후가 넘었는데 좀 많이 좀 기온이 올라갔네요. 주말에도 이렇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